자, 오늘도 어김없이 일주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개미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학적으로 개미 일주를 설명드릴게요. 색깔은 위에 검은색은 수의 기운이고요. 밑에 노란색은 토의 기운이에요. 근데 지지에서의 토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의 토와 여름의 토와 가을의 토와 겨울의 토. 같은 토지만 이 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운들이 다 달라요. 봄의 토는 목의 기운이 강하고, 여름의 토는 화의 기운이 강하고, 가을의 토는 금의 기운이 강하고요. 겨울의 토는 수의 기운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개미일주에서의 미토는 여름에 불의 기운이 강한 토예요. 그러니 위에는 찬 성분의 수기운이고 밑에는 토는 토지만 뜨거운 토란 말이에요.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개수는 임수와는 달리 어떤 음의 실질적인 수의 기운이 강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형태가 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대표하는 게 수인데, 개미일주는 수의 기운보다는 이제 개미일주 분들을 제가 좀 만나보면 수분들은 좀 차분하고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일간이 수가 아니라고 해도 수의 어떤 차분한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 어떤 그런 기운이 보이시는데, 개미일주들은 전혀 수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옆에 어떤 게 수가 또 많고 지지에도 수가 많으면 그 기운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개미일주 이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을 좀 친해지고 들어가면 수기운이 저분이 수일간인가 할 정도, 오히려 화일간에 좀 가까운 느낌이 사실은 나요. 그게 아무래도 밑에 겨울의 토에서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떠겠어요. 그거는 겨울의 차가운 토에 물이 이렇게 내려서 전반적으로 좀 침착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면, 개미일주는 물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증발이 되는 형국, 그러니까 수의 어떤 본질인 어떤 좀 차갑고 하나로 응집되려고 하는 기운보다는 발산하는 화의 기운 쪽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토는 개수한테는 편관이에요. 제가 정관과 편관을 얘기할 때, 정관은 어느 정도를 지키면서 본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운이면, 편관은 본인을 좀 하드하게 밀어붙여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본인의 어떤 본성을 잘 누르면서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강하게 좀 그거 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밑에 편관을 끼고 계신 분들은 어떤 강박이나 본인의 어떤 그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운들이 좀 강하신데, 개미 일주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속까지 들어가서 강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표를 하나 채우면 본인을 강하게 하다하게 하는 분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 그 즐기는 듯한 느낌? 그 스트레스도 약간 즐거움이나 화의 기운으로 승화시킨다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일단 지장간을 볼게요. 그리고 양이라는, 미토라는 그 양의 그 동물이 의미하는 게, 양은 봉사나 헌신하는 어떤 기운이 강하고,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단단한 자기의 어떤 그 고집스러움이 있는 게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특징이라고 보통 합니다. 미토 깔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강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끝까지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시려는 그런 끈질긴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지장간을 볼게요. 정화는 개수한테는 편재입니다. 제가 재성이라는 거는 본인이 목표하는 거,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정제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자. 근데 편제는 조금 빨리 가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조금 중점을 두는 네, 이런 타입이고 이런 걸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자 을목은 식신이에요.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감성,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력, 나의 어떤 아이디어, 나의 본능, 본성,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식신 생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네 가려는 어떤 부분인데 편제가 조금 급하게 가려고 하는 그게 있다고 했는데 식신은 조금 느긋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 빠른 두뇌 회전 쪽으로 편제를 생각하셔도 돼요. 성격이 급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잘 파악하는 어떤 기질이에요. 정제보다는 편제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이 스토리를 짜놓고 아 가야겠다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편제예요. 근데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느긋함이 있어요. 과정도 즐기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기토는 미토의 본기인 평관입니다. 사실 개수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기토가 들어와서 본인을 흐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전 명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기토보다는 큰 토인 무토가 들어오면 무게합화, 천간에서 무게합화가 되면서 훨씬 본인이 아예 합을 해버리는데 기토가 끼면 개수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물이 탁해지니까 네 그런 많이 네 있고요. 또 개수에 대해서 일간의 그 천간의 특징상 개수는 상관의 기운. 그러니까 제가 십성에서 식신과 상관을 설명할 때 식신은 조금 감정적으로 지고지순하면 상관은 순간적인 어떤 촉이 좀 빠르고 창의성이 있고 두뇌가 조금 빠르고 그런 측면이 근데 그 상관의 특징을 개수가 가지고 있다고들 많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개수들은 기본적인 어떤 수가 의미하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더군다나 그 십성 중에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안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순간적인 어떤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밑에 불의 기운이고 뜨거운 기운이니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는 토에 있는 개수보다는 뜨거운 토 안에 있는 개수들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눈치가 왜냐면 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편제는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이분들 뭐 둔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분은 배우신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네, 되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자, 이분은 지지의 토가 좀 많죠. 이렇게 지지의 토가 많으신 분들 더군다나 연이랑 월에 보면 진술충이 있어요. 큰 토끼리 가을과 봄의 토끼리 한번 이렇게 충돌이 있으신 분은 살아오면서 한번 인생에서 큰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되는 시기를 네, 본인의 인생에서 겪게 돼요. 지지에 토가 많다는 거는 각 계절의 끝에 토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 계절이 변화하는 어떤 그 완충작용을 토가 하기도 하면서 토가 지지에 많으신 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이 꽤 많으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토가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토라는 본인의 물을 꽉 가두는 이 그게 더군다나 본인한테는 관성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관성이 많고 본인의 수의 기운이 약할 것 같지만 개수가 시간에도 또 옆에 붙어 있고 시지에도 해수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주를 보고 신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에 있는 진토 안에는 또 수의 기운이 응축된 네, 그런 토고 오늘 제가 읽은 책에서 임수보다는 개수가 왜냐 강할 수 있다. 왜냐 본인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사주가
조금 신약해도 본인은 신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와닿았던 게 저희 가족 중에 개수일간이 꽤 많은데 신약해 보여도 결코 그분들의 어떤 그 의지나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심약하지 않아요. 사주는 신약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좀 문제는 조금 있으셔서, 네, 그거는 좀 그렇지만, 사주의 신약은 결코 사주가 신약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의지나 어떤 그게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너무 신강해서 안 되는 일간도 있어요. 금이 너무 많을 때는 금이 너무 많은 그 신강은 좋다고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 신강신약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배우 유아인 씨의 사주예요. 이분은 본인은 밑에 뜨거운 토가 있고 본인의 태어난 그 월에 또 옆에 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유아인 씨 제가 이제 영화에서 보기에도 그래 보이지만 상당히 총명해 보여요. 근데 그 총명이 꼭 뭐 이분이 머리가 똑똑하다,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눈빛에서 보이는 어떤 에너지가 상당히 이렇게 좀 그거를 총기라고 하나요? 영어로 덜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 D-U-L-L 해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기민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분은 다행히 이분의 태어난 월이 유금이라, 인성이라, 이분은 사회에서의 관계, 월이 사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관계에서는 분명히 인성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걸 조금은 행사하시겠지만 조금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어떤 편제라는 거는 빨리 뭔가를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과 밑에 있는 편관도 또 뜨거운 토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불의 기운이 월에 있는 유금을 녹일 수도 있겠다. 유금이라는 거는 금의 어떤 강한 기운이지만 사실은 조금은 불이 너무 세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본인이 이미 상황을 눈치를 챘을 때도 조금은 참으셔야 되는 금 기운을 더 쓰셔야지 좀 조금은 참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사주란 생각이 들고 이분의 밑에 귀문이나 원진이나 조금 감정을 본인이 컨트롤하기에 조금 가끔가다 욱하는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귀문간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원진도 약간 비슷한 그런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나 뭔가 본인의 어떤 촉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다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과 즉흥적인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네. 자, 일주 분석 오늘은 개미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미일주는 차가운 물의 속성과 밑에 뜨거운 기운이 두 개가 이렇게 섞이면서 물의 특징보다는 불의 특징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네, 편관이 이분들에게 편관으로서 과연 작용을 얼마나 할지는 다른 어떤 천간의 기운과 지지에서의 그 관계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